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일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 복귀 뒤 외부 활동이나 공식 메시지 없이 정중동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보조를 맞춰 헌재 탄핵 심판 선고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신중한 모습입니다. 신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국회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의 주요 원인으로 직접 거론했던 이들에 대한 탄핵 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지만 윤 대통령은 공식 반응을 내지 않았습니다. 석방 이튿날 대통령실 참모진과 여당 인사들의 예방을 끝으로 외부 행보나 공식 메시지 없이 일주일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석방 직후 김치찌개 만찬 등을 상세히 전했던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준비는 사실과 다르다며 신중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한 비공개 일정까지 이례적으로 노출하며 허위 주장을 반박했고 윤 대통령 주변인들의 이른바 전원 정치에도 경고를 보냈습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이런 로우키 전략은 헌재 선고를 앞두고 자칫 결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잡음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선장군 행세를 하며 멀쩡히 거리를 할애하는 모습에 우리 국민들의 불안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직무복귀를 행세를 또 대통령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헌재에서의 탄핵 기각을 전망하는 여론이 확산하는 등 윤 대통령 석방 뒤 여론 흐름이 유리하게 전개되는 상황도 고려된 거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론조사상으로는 여전히 탄핵 찬성이 반대에 크게 앞서고 중도층에서는 더욱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 헌재 선고가 언제 어떻게 내려질지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정중동 행보는 적어도 선고기일 지정 전까지는 이어질 거로 전망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서울 한남동 관저 일대는 밤낮 없는 집회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대통령이 52일 만에 관저에 복귀한 상황에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주민들은 다시 일대가 혼란에 빠지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아침마다 관저 옆 초등학교에 아이를 데려다주는 엄마 아빠는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윤 대통령이 관저에 복귀한 가운데 이곳에서 다시 대규모 집회가 열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워낙 시위가 심했다 보니까 수업 도중에도 그 방수 소리가 다 들렸다고 했거든요. 너무 과열됐었던 양상이 있었고 불안하죠. 이런 우려에 학교는 탄핵 심판 선고 당일과 다음 날 임시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어찌됐건 여기 또 사람들 모일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학교는 못 간다고 하죠. 볼 때 무섭다고 하죠. 네, 사람 많이. 주민들은 계엄 선포 이후 관저 앞에서 연일 집회가 열리며 소음과 쓰레기 등으로 이미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일반적인 소음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거의 뭐 함성같처럼 이렇게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잠도 잘 수가 없고 생활이 어려우니까.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안내문이 다시 인파가 몰리며 생업에 지장이 생길까 걱정하는 상인들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화장실 문제 갖고 언젠가 사는 거고 노상방뇨 너무 많이 하고 욕설 많이 하고 또 술 먹고 시비 붙고. 매출은 많이 오르는데 그렇다고 그걸 반기지는 않아요. 일찍 갔습니다. 너무 피곤해요, 정신적으로. 주변을 지나는 시민들도 집회가 이어질 당시 일대 교통이 통제되며 겪은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많이 막히죠. 여기는 거의 통제가 차량도 제대로 못 들어가요. 시위하면은 그 단체 증후권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기 막으면은 골목 전체, 부천 전체 다 막혀버리니까 저희가 또 수행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지자체에서도 대규모 집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관저 인근의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소입니다. 집회로 사람들이 몰리자 이렇게 아예 폐쇄를 해버렸는데요. 바로 옆 육교 역시 출입을 막고 정밀 안전 진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이미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대통령 관저 일대에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헌법재판소 인근 등지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헌재가 전원일치로 탄핵안을 인용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저마다 형형색색의 깃발을 든 시민들이 경복궁 앞을 메웠습니다. 머리 높이 손팻말을 흔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탄핵이 필요하다고 외칩니다. 지금 당장 주말을 맞아 비상행동 주최로 대규모 탄핵 찬성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전원일치 탄핵안 인용 결정만이 남았다고 외쳤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구속하기 위해 밤을 지새며 남태령을 넘었고 눈 뒤에도 아랑곳 없이 한강진을 지켰습니다. 헌재 인근 안국역과 을지로역 앞에서도 촛불행동과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가 탄핵 찬성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힘과 검찰이 비상계엄을 옹호했다고 주장하며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국힘당을 해산하라! 단체들은 광화문으로 총집결해 저녁에는 종로 일대를 행진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과 여의도를 중심으로 모여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루빨리 탄핵안이 각하돼 윤 대통령이 즉각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길게 차벽이 세워진 광화문 인근 세종대로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손에 든 사람들이 들어찼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단체 대국본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돼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집회에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옥중 편지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체제 점검을 획책한 내란범들이 누구인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악의 무리들이 극악무도하고 파렴치한 자익생들을 낱낱이 밝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처단합시다. 여의도 국회 인근에선 보수 기독교 단체 세이브 코리아가 윤 대통령 탄핵 반대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국회를 규탄하는 의미로 여의도 일대를 행진했습니다. 입헌부의 복고 방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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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에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가 있는 안국역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각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언제 다시 신청할지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로 가닥을 잡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영장심의위원회 권고에도 경찰이 고심하는 배경이 뭔지 부장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7일 구속 취소 결정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 밖으로 나옵니다. 펜스 너머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인사를 한 뒤 차에 오를 때까지 대통령 곁에는 김성훈 경호처장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구속된 동안에도 헌법재판소 변론기일마다 경호해 왔는데 이제 다시 한남동 관저에서 밀착 경호에 나서게 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3차례에 걸쳐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번번이 검찰에서 막혔습니다. 대통령이 이미 구속 기소됐기 때문에 체포 방해 우려가 사라졌다는 논리였는데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 돌아오면서 상황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또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김 차장에 대한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검찰에 권고한 만큼 다시 신병 확보에 나설 여건도 갖춰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지휘부 회의를 열고 구속영장 재신청 시기를 논의했는데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뭐 증거 서류나 여러 가지 검토하는 시간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 차장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우려되는 만큼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곧 있을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신병 확보에 나서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은 김 차장이 대통령 석방에 따라 경호 필요성이 커졌다는 논리로 거세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 선고 결과에 따라 상황에 변화가 생길지 경찰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탄핵 정국이 석 달간 이어지면서 여야는 여론전의 주무대인 방송과 신문 등 매체를 놓고도 연일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국회의원들이 이용하는 목욕탕 TV 채널까지 공방의 대상이 됐는데 정치 실종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목욕탕 TV 공방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회의 발언에서 시작됐습니다. 국회의원회관 목욕탕에 설치된 TV는 보도 전문 채널을 틀어놓는 게 관례인데 어느 순간 특정 정당이 선호하는 채널만 나온다며 민주당 의원들을 저격한 겁니다. YTN이나 연합뉴스 TV를 이렇게 틀어놓는 것을 묵시적인 관행으로 삼았는데 요즘은 가보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많아서 그런지 맨날 MBC만 틀어놔요. 일부 언론 보도가 여당에 우호적이지 않은 걸 넘어 편향적이란 불만을 터뜨린 셈인데 이에 야당에선 거센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곧장 SNS 글을 올려 목욕탕 TV 채널을 바꿔놓은 사람은 바로 자신이라고 공개 답변했습니다. 특히 권 원내대표를 향해선 뒷담 하나 한다고 비난하면서 내란 동조정당의 원내대표답다는 취지로 비꼬았습니다. 여야가 이제는 목욕탕 TV 채널을 놓고도 반목한다는 자조 섞인 반응도 적잖은데 탄핵 정국에 들어선 전보다 더 소통이 단절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 소속 의원들에게 여당 의원들과 소통해달라고 당부까지 하는 현실이 정치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드러낸다는 겁니다. 삼선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여당 의원들과 긴밀하게 소통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었고요. 오선 의원의 입에서 요즘 의원들은 서로 괴물인 줄로만 알고 있는데 교류의 기회 자체가 없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온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아까 점심시간에 이사회를 했는데 만나보니까 여당 의원들도 야당 의원들도 다 괴물이 아니고 괜찮은 사람들인데 22대 들어와서 처음 만났다는 거예요, 여야 의원들끼리. 물론 과거엔 여야의 극한 대립을 타파하려는 이색적인 시도도 있었는데 지난 2009년 18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함께한 일명 목욕당 창설이 대표적입니다. 여당만 있고 야당은 없는 국회, 야당만 있고 여당이 없는 국회는 필요 없다며 목욕탕에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보자는 취지의 친목 모임인데 공동대표 등 당직도 갖추었습니다. 당시 탕내 적정온도 유지위원장은 현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인 권영세 의원이었습니다. 과거에 예전에 그 목욕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국회의원 회관에 있는 목욕탕에서 여야 모두가 만나서 그 목욕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이랬다는데 목욕당은 목욕탕에서 국정을 논하느냐는 희화화 논란 등 모진 비판 속에 종적을 감췄습니다. 하지만 10년도 더 넘은 시점에 다시 회자되는 건 서로를 인정하고 상생국회를 만들겠다는 이 취지 자체는 되새겨볼 만하다는 이유 때문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올해 봄은 시작부터 날씨가 무척이나 변덕스럽습니다. 잠시 따뜻해지나 싶었는데 일요일인 오늘은 전국에 또 추위를 부르는 눈비가 예고됐는데요. 특히 강원도에는 대설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많은 눈이 내리고 눈비가 그친 월요일엔 영하권의 겨울 추위가 다시 찾아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최근 따뜻한 봄 날씨가 찾아오며 계절이 한 달 이상 앞서갔습니다. 서울 등 내륙 낮 기온이 15도를 웃돌며 4월 중하순의 기온 분포를 보였습니다. 잠시 제자리를 되찾았던 계절의 시계는 밤사이 추위를 몰고 오는 강수구름과 함께 다시 겨울로 역주행할 전망입니다. 하루 사이 또다시 날씨가 급변하는 겁니다.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비가 시작되어 16일 일요일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일요일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강원도에는 대설 경보 수준인 30cm 이상의 눈이 예고됐습니다. 또 경기 동부와 충북 등 일부 내륙에도 5cm 안팎의 눈이 대설주의보 수준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는 비와 눈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등 내륙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질 것으로 보여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도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일요일 눈비와 월요일 강추위 이후에도 화요일 전국에 또 한 차례 많은 비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듯 급변하는 봄 날씨, 건강관리와 함께 시설물 피해나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제주에 태풍급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시설물 피해가 잇따랐고 제주 대표 축제인 들불축제가 전면 취소됐습니다. 또 아파트와 건조 중이던 선박에서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축제 진행을 위해 설치해놓은 천막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천막을 지탱하던 밧줄은 끊어져 버렸고 책상 등 집기들도 바닥에 나뒹굽니다. 제주에 태풍급 강풍이 몰아치면서 시설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들불축제가 열리는 애월읍 새별오름의 최대 순간풍속은 초속 24.8m를 기록했습니다. 제주시는 긴급회의를 열고 남은 행사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제주 구자읍과 한림읍에서도 강풍에 신호등이 파손돼 긴급 안전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아파트에서 흰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광주광역시 용봉동에 있는 아파트 16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주민들이 긴급 퇴피했으며 16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불로 집 내부와 가재도구 등이 타 소방서 추산 4,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울산 동구에 있는 조선소에서는 건조 중이던 선박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불은 소방서 추산 8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노동자들이 갑판 아래에서 천장을 용접하던 중 상부에 있던 보온재에 열이 전도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어제 낮 12시쯤 경기 양평군 수곡리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70대 여성이 얼굴 등에 1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비닐하우스 2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에 있는 들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불이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고 연기가 많이 나면서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10여 대와 헬기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극한 가뭄과 호우 대비용으로 정부가 지난해 기후 대응댐 14개를 건설한다고 발표했죠. 일부 후보지에서 반대가 거세자 이 가운데 9곳만 먼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5곳에 대해선 주민들을 더 설득해 볼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문석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기후대응댐 14개를 새로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그릇만으로는 극한 가뭄과 장래 늘어나는 물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강원도 양구 수입천댐 등 여러 후보지에서 심한 반대 여론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14개 후보지 가운데 반발이 크지 않은 9곳만 먼저 추진하기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연천 아미천댐과 예천 용두천댐 등으로 주민 설명회를 열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지자체와 공감대도 형성된 지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자체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거나 주민 간 의견차가 큰 나머지 후보지 5곳은 추가 논의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공감대가 형성된 곳은 후보지로 반영하였고 이들은 기본 구상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감대 없이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건데 문제는 정부가 물 부족을 해소할 다른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점입니다. 후보지 14곳 중 9곳만 댐을 세울 경우 확보 가능한 물 용량은 3.2억 톤에서 1억 톤으로
3분의 2 넘게 쪼그라듭니다. 환경부는 따라서 남은 후보지 5곳에서도 기후 대응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만들어 주민들을 더 설득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전투기 오폭 사고 이후 열흘 정도가 지났지만 마을은 여전히 전쟁통입니다. 하나둘 복구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손해사정 등 제대로 된 피해 규모 산정에만 수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주민들은 물리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고통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마을 한편으로 파란색 트럭 한 대가 지나가는 순간 오른편에서 하얀 물체가 날아들더니 폭발이 일어나고 일대가 화염과 연기로 뒤덮입니다. 강한 충격에 근처 주택의 창문과 창고 벽면이 순식간에 떨어져 나갑니다. 포탄이 떨어졌던 경기 포천시의 한 마을입니다. 일주일이 지난 지금은 어떤 모습일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폭탄을 직접 맞은 집은 석가래가 부서져 지붕이 주저앉았고 코앞에서 폭탄이 터진 집도 바닥부터 벽, 천장까지 성한 데가 없습니다. 충격파 때문에 여기 부분들이 지금 다 천정은 다 주저앉은 상태고 생활 터전을 잃은 주민은 피해 산정과 보상 협의에만 반년 이상이 걸린다고 들었다며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그냥 보고 있으면 그냥 갑자기 눈물이 쭉 흐르고 하루하루가 지옥인데 지옥 같은 시간을 계속해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라. 집이 부서진 주민 일부는 마을에서 8km가량 떨어진 숙박시설을 임시 거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급한 대로 몸을 피한 주민들은 이런 생활이 불편하지만 부서진 집이 무너질까 봐 돌아갈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집 안에도 천장이 주저앉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고요. 왜 이렇게 오늘은 낮게 느껴지지? 너무 가깝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 펑 했거든요. 폭격 당시 상황이 떠올라 잠도 제대로 못 잔다는 주민들. 마을 회관에 마련된 재난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심리상담에 이미 270여 명이 신청할 정도로 많은 주민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합니다. 괜찮은 일이 있어 죽겠지. 이게 그냥 아주 가슴이 볼렁볼렁하고 그것도 아주 막도 주고 링일도 맞고요. 그죠? 근데 그거를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데 뭐 돋는다 그럴까? 잠자다가도 소리 나면 뻘떡 일어나게 되고 천장 쳐다보게 되고 구퉁이 쳐다보게 되고. 지난 13일 기준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부서진 민가는 170여 채, 폐사한 가축은 200마리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상자도 4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 훈련이 잦은 이곳 주민들은 이런 일이 반복될까 봐 불안한 마음입니다.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어. 비행기가 지나가든 폼을 쏘면 포 쏘는 개이다. 일상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감내하면서 살아온 거죠. 마을 곳곳에 난 상흔이 완전히 치료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개월 임시 예산안에 서명해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을 피하게 됐습니다. 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4일 상원 본회의에서 가결된 임시 예산안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시 예산은 올해 9월 말까지 전체 예산 규모를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되 국방 분야 지출은 60억 달러 정도 늘리고 비국방 지출을 130억 달러 정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각한 달걀값 폭등을 겪는 미국이 그린란드 논란으로 갈등 관계에 있던 덴마크에까지 도움을 요청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농무부는 지난달 말 덴마크를 비롯한 유럽의 주요 달걀 생산국들에 미국으로의 수출 가능성과 의향 등을 묻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어 이달 초에는 덴마크 산란계 협회에 보낸 서한에서 수입 조건이 맞는다는 전제하에 미국으로 공급할 수 있는 달걀의 양을 추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기 하방 압력이 넉 달째 커지고 있다고 정부가 진단했습니다. 소비와 건설 투자, 일자리 부진에 또 미국의 관세 부과까지 현실화하며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민생과 경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위축된 실물경제 성적표는 1월 산업활동 동향 지표에 여실히 반영됐습니다. 생산은 2.7%, 소비는 0.6%, 설비 투자는 14.2% 감소했습니다. 취업자도 2달 연속 10만 명대 증가에 그친 가운데 건설업과 제조업 일자리는 큰 폭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경기 부진의 그림자가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3월 경제 동향 보고서에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넉 달째 경기 하방 압력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던 수출마저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내수회복 지연에 미국 등 주요국의 관세 부과도 현실화하며 통상 환경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도 이번 달 경제 동향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가 건설업 부진과 수출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공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미국발 세계 관세 전쟁이 최악의 상황에 이르면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1.4%까지 더 내려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 경기에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 심리까지 위축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이 너무나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추가 재정 투입 등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합니다. 적어도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에 조속히 부응해야 합니다. 정부는 일자리와 건설, 소상공인, 서민금융 등 민생경제 대응 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 지원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학생 수가 줄어도 늘어나는 사교육비 부담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잦은 교육정책 변화와 혼선으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생 수가 줄었지만 사교육비는 되려 증가하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9조 2천억 원. 하지만 영유아와 N수생까지 포함하면 전체 사교육비 규모는 40조 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사교육을 받는 아이들 나이도 점점 어려지고 있는데 한 달 평균 154만 원인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한 4세 고시반까지 등장했습니다. 사교육 양극화 심화도 문제입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성적 상위 10% 이내 학생들은 하위 20% 이내 학생보다 학원비를 월 평균 30만 원 가까이 더 들이고 있습니다. 결국 사교육에 기대면 좋은 대학에 간다는 논리가 성립하는 상황인데 정부의 입시 정책 혼선과 급변침이 이 같은 상황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겉장식만 화려한 정책들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그것에만 속도를 냈을 뿐 이 사교육이 왜 유발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노력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고 대표적으로 수능 킬러 문항 배제는 오히려 변별력에 대한 불안을 낳았고 결국 학원가로 학생이 몰리는 역효과를 냈습니다. 또 의대 증원 전후를 비교해보면 상위권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이 크게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여전히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한번 잘 키워보겠다고 하는 심리들이 많이 작동되는 것 같고 전문가들은 사교육 과열을 막기 위해선 정부가 입시 제도 변화를 지향하고 장기적인 정책 로드맵을 제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부터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정부가 55세 이상 시니어 의사를 모집해 공중보건의가 없는 의료취약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의료 강화 차원이지만 정작 공보의로 입대하려던 전공의들은 최대 4년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돼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면서 올해 입영 대상자는 평소보다 3배가량 많은 3,300여 명에 달했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로 880여 명만 선발하고 나머지는 2028년까지 최대 4년간 순차 입영시키기로 했습니다. 전공의 단체 입대에 따른 부작용을 막겠다며 초과 인원을 공보의 등 보충력이 아닌 현역 미선발로 분류해 대기하도록 훈령도 고쳤습니다. 사직하면 바로 군대를 가야 한다는 서류를 사인받게 만들더니 이제는 사직해도 바로 군대를 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 공보의 선발 공고 인원은 최근 4년 사이 최저 규모로 3년 전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전국 보건지소 1,200여 곳 가운데 45.6%의 공보의가 없는 현실을 타개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퇴직했거나 퇴직을 앞둔 55세 이상 시니어 의사를 대체 자원으로 꺼내들었습니다. 다음 달 시니어 의사 활용사업 선발자 가운데 일부를 의료 취약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공보의 만성 부족을 메우기 위한 임시 방편인데 의료계는 전공의 입대를 막아선 정부가 이중 행태를 보인다며 현역 입영을 비롯한 포괄적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다른 사관 후보생들과 다르게 의무 사관 후보생들은 본인들의 신분을 포기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저희가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고 의료 대란 대책으로 공보의를 차출했다가 지역의료 공백을 초래한 정부가 전공의 군 문제를 두고도 의료계와 대립하고 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최근 격오지 부대에선 시간외 수당 확대 등 처우 개선책이 시행되며 오히려 중간 간부와 그 아래 계급 사이의 월급이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2년 차 소령이 10년 차 상사보다 월급을 더 적게 받는 경우도 가능하다는데 어떤 게 문제인지 박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은 올해부터 최전방 경계부대에 복무하는 초급 간부들의 시간외 수당 인정 한도를 대폭 올렸습니다. 출퇴근도 없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서는 만큼 보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인데 최전방 경계초소인 GP의 경우 월 최대 200시간까지, 일반 전초인 GOP 등에선 최대 150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오히려 경계부대에선 중간 간부와 하위 계급 간부들 사이 월급이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소령 이상 중간 간부는 시간외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소령부터는 고위공무원으로 취급돼 관련 법에 따라 시간외 수당 대신 관리 업무 수당을 받는다는 논리인데 문제는 관리 업무 수당이 월급의 9%에 지나지 않는 탓에 시간외 근무가 많은 경계부대에선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 5호봉을 받는 7년차 대위와 7호봉을 받는 12년차 소령을 비교해 볼 때 기본급만 따지면 소령이 100만 원 정도 더 높지만 시간외 수당을 한도 끝까지 받을 경우 대위가 50만 원 넘게 더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10년차 상사보다 뒤처진다는 계산도 나옵니다. 군내에선 자칫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퇴근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거기서 상주에서 가족들도 보지 못하고 GOP 부대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진급시 부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명감과 진급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묵묵히 임무 수행하고 국방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해 격오지 중간 간부에 중요 직무급 수당 월 20만 원을 추가했지만 다른 직군 공무원들과 형평성 등 문제로 수당 중복 지급이 어려워 처우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육군뿐 아니라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수상함이나 잠수함, 전투기 조종사처럼 민간 이탈이 심한 부대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라 심각성이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핵심 임무를 수행하는 소령 계급이 하위 계급 간부들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다 하는 것은 근무 의욕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추가 수당을 신설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국방부는 수당 확대 등 중간 간부 처우 현실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군내 중간 간부 이탈률이 가속화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북한이 최근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기술이 이전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우리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원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의지를 처음 밝힌 건 2021년 1월입니다. 국방력 발전 핵심 5대 과업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는데 2년여 뒤 전술 핵공격 잠수함이라며 김군옥 영웅함을 공개했습니다. 핵공격 잠수함이라는 수단이 이제는 파렴치한 원수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는 위협적인 우리의 힘을 상징하게 되고, 이후 북한은 지난해 1월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 미사일 시험에 성공했다며 해상을 뚫고 나오는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전술 핵공격 잠수함은 핵을 이용한 미사일 공격이 가능하다는 의미일 뿐 핵 추진이 아닌 디젤 엔진을 동력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이 공개한 핵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탑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핵 추진을 동력으로 삼는 잠수함을 뜻합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규모도 상당할 뿐 아니라 수년 안에 바다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건조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잠수함 선체 직경이 10m 이상이 넘어가는 굉장히 대형함입니다. 거의 8,000톤급, 혹은 최대한은 거의 10,000톤급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크기고요. 원자력 추진 이외에는 다른 적절한 방법이 없습니다.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았을 경우 기간은 더 단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러시아의 기술 제공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 예단하지 않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공기 보충을 위해 수시로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하는 디젤 잠수함과 달리 핵 추진 잠수함은 이론적으로는 물속에서 무한 작전이 가능해 노출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물론 미국까지 상당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우리 군도 균형을 맞춘 전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내 마약 문제 해법으로 마약 유통 경로로 추정되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해 때 아닌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멕시코와 함께 중미 과테말라는 수십 년째 남미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주요 마약 유통 경로로 알려졌는데요. 정치와 자본 권력이 얽혀 마약 조직을 비호하는 걸로 알려지면서 마약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김성우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과테말라의 중심인 대통령궁 앞 중앙공원. 대낮부터 약에 취한 중독자들이 이곳저곳에 쓰러져 있습니다. 과테말라 경찰 마약 단속국이 검문 검색을 하기도 하지만 효과는 그때뿐. 나날이 증가하는 마약 중독자들은 속수무책 방치되고 있습니다. Así evitaría también la delincuencia, la drogadicción, el alcoholismo. Pero aquí mira usted, no hay nada de eso. Está perdiendo lo que es la tacita de plata aquí en Guatemala. 과테말라는 멕시코와 함께 남미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마약 유통의 주요 경유지로 꼽힙니다. 특히 1960년부터 36년간 내전이 이어지면서 군이 마약 유통에 개입했고 마약 조직 흑역사가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미국 내 마약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마약 조직이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 기업가 등을 포섭해 세력을 확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Bajo el control absoluto del ejército en la guerra, permitía la movilización de la droga por el país sin ningún problema. Aquí es reconocido incluso algunos de los primeros militares que estuvieron implicados. En una empresa sana, pues me meto al trasiego de droga. En el campo hay comunidades enteras que protegen a los narcotraficantes, en fin, todas esas cosas que ya sabemos que existen. 이런 상황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마약 문제 해법 중 하나로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카드를 꺼내들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테말라 당국은 미국에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마약 단속에만 전념하는 상황입니다. No solo la incautación de droga, es la detención de personas con orden de aprehensión con fines de extradición por temas relacionados a narcotráfico. Hubieron 33 capturas el año pasado.
전문가들은 과테말라 정부가 마약 예방 교육에는 손을 놓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정규 과정에 마약 예방 교육을 포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Trasiega una droga que consumen los ciudadanos de Estados Unidos, pero a nosotros nos deja una cantidad de problemas acá, aparte del consumo. 과테말라가 마약 유통 경유지라는 오명을 벗고 마약 중독 문제를 해결하는 묘수를 찾을 수 있을지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테말라에서 YTN월드 김성호입니다. 폐렴으로 장기 입원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톨릭 교회 개혁 작업을 논의할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시노드의 신규 활동을 승인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교황은 지난 11일 시노드 절차를 2028년까지 3년간 새로 진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시노드는 교황이 소집하는 회의로 전 세계 주교들이 모여 가톨릭 교회의 당면 현안을 논의하는 기구입니다. 입원한 지 한 달이 된 교황이 이처럼 개혁 현안을 논의할 기구 활동을 승인한 걸 두고 직무를 계속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 축출된 시리아에서 현지 시간 15일 수천 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중봉기 14주년 기념 집회가 열렸습니다. 수도 다마스코스의 우마야드 광장을 비롯해 알레포와 이드리브 등 주요 도시에서 시리아는 승리한다라는 구호 아래 시민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우마야드 광장 시위는 반군 세력이 지난해 12월 아사드 정권을 몰아낸 뒤 처음이라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미국 중서부와 남부를 강타한 토네이도와 국지성 돌풍으로 지금까지 최소 17명이 숨졌다고 CNN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밤 토네이도로 미주리주에서는 10명 이상이 숨지거나 다쳤고 아칸소주에서도 폭풍으로 3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친 걸로 전해졌습니다. 텍사스주 서북부 에머릴로에서는 모래 폭풍이 몰아치면서 도로에서 잇따라 교통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졌습니다. 또 오클라호마주에서는 허리케인급 강풍에 44개 카운티에서 총 130여 건의 산불이 일어나 지역 주민들이 대피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지난 12일 우주로 떠난 차세대 우주망원경 스피어X는 한미 우주기관이 공동 개발에 이목을 끌었는데요. 스피어X 개발 성공에는 한국천문연구원이 큰 역할을 했는데 세계 최초로 영하 220도 우주 환경을 구현한 극저온 진공 챔버를 개발한 덕분에 망원경 개발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임늘술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피어X 우주망원경이 성능 검사를 위해 커다란 챔버 안으로 들어갑니다. 영하 220도 우주 환경을 재현하는 극저온 진공 챔버로 한국천문연구원이 세계 최초로 개발해 나사에 제공했습니다. 스피어X는 진공 챔버 안에서 우주에 가지 않고도 광학 분광 성능을 검증하고 교정해 개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였습니다. 스피어X는 2019년부터 12개 기관이 참여해 시작된 나사의 중형 탐사 미션으로 한국천문연구원은 국제협력기관으로 유일하게 참여했습니다. 천문연은 독자 개발한 근적외선 우주망원경 기술력을 인정받아 아이디어 단계부터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후 전 과정에서 영향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저희가 기존에 했던 대로 이런 적외선 영상분광 기술을 갖다가 어떻게 성능 검증을 할지, 광학적으로 얼마만큼 초점을 잘 맞출지, 혹은 이제 분광학적으로 얘가 어느 면에 정확하게 파장 정도가 떨어질지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저희가 제공을 했습니다. 발사는 물론 교신에도 성공한 스피어X. 지구 저궤도를 돌며 25개월 동안 4번에 걸쳐 3차원 우주 지도를 만들고 우주 형성과 진화 탐구, 생명체 탐색 등 우주 비밀을 풀 예정입니다. 스피엑스에서 관측을 하게 되면은 그 자료가 지상으로 내려오잖아요. 국내 한국천문학자들과 미국에 있는 그 스피엑스 과학 연구 팀들이 이제 그 데이터에 접속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자료를 처리하고 하는 분석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국내 연구팀은 스피어X가 전송할 각종 관측 자료를 통해 한국 우주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시험 발사 후에 처음 얻어지는 대표적인 천체 자료를 활용해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컬러 우주 사진을 만들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미국 우주개발업체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2026년 말에 화성으로 향하는 스타쉽 로켓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스페이스X 창립 23주년인 현지 시간 14일 소셜미디어 X 게시물에서 스타쉽이 내년 말에 옵티머스를 태우고 화성으로 출발한다. 만약 이때 착륙이 잘 된다면 유인 착륙이 이르면 2029년에도 시작될 수 있다. 다만 2031년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썼습니다. 우리 전통 정원을 도심에서 만끽할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이 지난 2021년부터 전통 정원을 정밀 실측 조사하며 축적한 데이터를 활용해 디지털 기술로 생생하게 구현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지리산 쌍계사의 불일 폭포를 재현한 6m 높이의 미디어 폭포. 폭포 앞에 서면 물줄기가 머리 위에서 갈라지는 즐거운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네모난 연못안에 둥근 섬을 둔 정원 양식인 방지원도. 하늘은 둥글고 땅은 무나다는 천연지방 사상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정원시설로 네모난 연못은 땅을 상징하고 둥근 섬은 하늘을 상징하는 방식인데 국내 주요 사례로는 창덕궁 부용지, 논산 명제 고택이 있습니다. 우리 전통 정원을 디지털 아트로 표현한 미음완보 전통 정원을 거닐답니다. 전시는 모두 3부로 구성됐는데 1부에서는 관람객들이 계단식 툇마루에 앉아 자연 경관 영상을 감상하도록 했습니다. 2부에서는 금강산을 들여 가까이 두고 즐기고자 했던 당시 선비의 바람을 금강전도를 배경으로 모형과 미디어 아트로 연출했습니다. 창덕궁 후원과 보길도 윤선도 원림, 담양 소세원 등 별서정원을 실측 데이터로 활용한 미디어 아트는 3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도심지인 이곳에서 자연유산인 전통 정원을 체험함으로써 위로와 힐링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전시는 다음 달 말까지 이어지고 9월부터는 영국 런던의 주영 한국문화원에서도 열릴 예정입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가수 휘성의 발인이 오늘 오전 진행됩니다. 오늘 오전 6시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유가족과 지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휘성의 연결식이 거행되고 이후 7시쯤 발인 절차가 이어집니다. 휘성의 장지는 광릉 추모공원입니다. 휘성은 지난 10일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과수는 부검 결과 사인 미상으로 1차 구두 소견을 냈는데 정밀 검사 결과에 따라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휴일인 오늘은 전국에 추위를 부르는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 강수구름이 분포하고 있고요. 특히 강원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간 많은 곳에 30cm 이상, 경북 산간에도 최고 20cm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경기 동부와 충북, 경북 북부에도 많게는 8에서 10cm의 큰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또 해안과 해상으로는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최대 4m까지 높게 일겠고요. 당분간 동해안에는 노을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큰 추위 없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7.1도, 대구는 6.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며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8도, 대전도 8도, 대구는 10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곳곳에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